자, 이번에는 몇 가지 컨트롤들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리드 패널 대신에 스택 패널을 하겠습니다. 컨트롤들을 쭉 차례로 추가만 하면 요 사이에다가 컨트롤들을 추가하면은 세로로 이렇게 쭉 쌓이게 되도록 해줍니다. 자, 여기서 살펴볼 그 컨트롤들은 뭐 레이블 살펴봤고요. 텍스트 블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박스, 그다음 패스워드 박스, 프로그레스 바, 슬라이더, 그다음에 이미지는 우리 사용해 봤죠. 그다음에 미디어 엘리먼트라는 녀석도 있는데요. 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그리드라는 윈도우가 있고요. 그 안에 그리드가 있는데 이거를 스택 패널로 일단 좀 바꾸고요. 자, 이번에 여기다가 직접 그 타이핑을 해서 배치를 시켜 보겠습니다. 텍스트 블록이라는 건데요. 텍스트 블록에는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 텍스트 블록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 밑에 텍스트 박스를 하나 또 추가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박스도 텍스트라는 애트리뷰트가 있는데요. 자, 그랬더니 그 바로 밑에 텍스트 박스가 생겼습니다. 자, 프로그레스 바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프로그레스 바, 얘는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value라는 애트리뷰트가 있고요. 5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width는 뭐 크기는 좀 줄여 볼게요. 60. 그다음에 height는 한 20 정도로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width가 60이고 높이가 20이 되도록, 그리고 그 value는 50으로 돼서 반 정도 맞죠? 한 90으로 바꿔 볼까요? 예, 많이 채워집니다. 크기를 생략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 스택 패널 특징에 의해서 전체가 꽉 채워집니다. 이미지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미지는 소스라는 애트리뷰트가 있고요. 여기 골뱅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즈의 캣, 네, 이렇게는 안 들어가네요. 자, 이미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미지 cat.jpg가 있는데요. 자, 요 안에 이미지라고 하고요. 네, 소스에 이미지에 cat.jpg. 자, 이렇게 했더니 곧바로 이미지가 보여집니다. 자, 높이를 좀 줄일 수도 있겠죠? 한 200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도 넣을 수가 있는데요. 동영상을 넣으려면 미디어 엘리먼트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도 소스에다가 그 경로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자, 우리 이미지즈 폴더에
a.avi 파일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얘를 이미지 프로젝트에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에 이미지에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avi가 들어왔죠? 자, 그럼 소스에 이미지에 a.avi. 자, 쟤도 크기가 너무 크니까요. 동영상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크니까 하이트를 역시 한 200쯤으로 줄여 보겠습니다. 네,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요. 자, 다음같이 나옵니다. 메뉴가 텍스트 블럭이고, 다음에 그 에딧 박스가 텍스트 박스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바가 있고, 그 밑에 이미지, 그 다음에 그 미디어 엘리먼트가 나와야 되는데 실행을 했을 때는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자, 비디오 재생에 대해서는 별도로 플레이, 스탑, 포즈 같은 그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 얘는 그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있는 예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컨트롤 안에 컨트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유용한 그 컨트롤인 스크롤 뷰랑 그 뷰 박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류의 컨트롤에는 이미 프레임 또 패널 이런 것들을 사용해 봤었는데요. 뭐 패널에는 그리드, 스택 패널 이런 게 있죠. 뭐 캔버스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 설명 자료를 먼저 보면 버튼 엘리먼트에 그 속성으로서 컨텐츠를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버튼 엘리먼트랑 시작 태그랑 끝 태그 사이에 컨텐츠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버튼에는 이런 그 컨텐츠 속성뿐만이 아니고 패딩이라는 그 애트리뷰트도 있는데요. 패딩을 하고 그 안에 그 컴플렉스 컨텐츠로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그럼 이미지가 들어가는 버튼 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이미지랑 그 버튼 윤곽 그 테두리 사이에 10칸씩 10픽셀씩 띄우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사용하고요. 자, 이미지 크기는 또 이미지 나름대로 크기를 또 결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그 보더라는 거가 있습니다. 보더는 앞선에서 사용해 봤었는데요. 보더 안에 백그라운드 색깔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코너를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역시 그 패딩을 줄 수가 있고요. 그 안에 별도의 또 그 컨트롤들을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는 스크롤 뷰어라는 것인데요. 이미지는 굉장히 큰데 그 작은 화면에 보려면은 스크롤이 필요하죠. 자, 이때 별도의 코딩이 필요 없이 스크롤 뷰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보여지는 창의 크기는 하이트 300, 위드스 300으로 했고요. 뭐 허리전털 스크롤 바 비저빌리티 이걸 오토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스크롤로 볼 녀석을 그 컨텐츠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그 이미지를 컨텐츠로 줬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화면에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이미지에서 스트레치를 넌으로 하면은 이미지 원래 크기대로 여기 세팅이 되겠죠. 자, 그런데 화면에 보여주는 부분은 이 스크롤 뷰에서 지정한 300 크기만 보여지게 됩니다.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뷰 박스라는 것도 있는데요. 뷰 박스 안에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버튼의 컨텐츠로 A라는 글자가 쓰여지게 했는데 여기에 뷰 박스 스트레치 필을 넣어서 좀 달라지게 했습니다. 자, 뒤에 그 결과가 있는데요. 자, 얘는 보더를 오렌지색으로 해서 채우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거는 이제 스크롤 뷰입니다. 스크롤 뷰 안에 이미지를 넣었을 때의 모양새고, 이 이미지가 굉장히 그 큰 경우에 보여줄 수 있는 부분만 보여주고, 그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스크롤 바가 생깁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미지의 크기는 그 스트레치를 언으로 했기 때문에 원래 크기만큼으로 이 디자인 화면에서는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버튼이 있는데 버튼 위에 쓰여지는 글자가 좀 두꺼워졌죠? 커졌죠? 자, 이거는 뷰박스가 그렇게 자동으로 해줍니다. 뷰박스에서 스트레치를 채워라 필로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자, 다음은 미디어 컨트롤 예제인데요. 앞에서 그 미디어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비디오를 출력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자, 플레이, 포즈, 스탑 기능을 구현해 놓은 예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 비디오는 그 인터넷 상에 있는 어떤 웹페이지에 있는 비디오고요. 웹페이지에 있는 비디오 소스도 가져다가 플레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있는 코드를 몇 가지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코드를 다 지워버리고요. 자, 스택 패널 그냥 쓰겠습니다. 자, 버튼을 만들 텐데요. 버튼에 패딩을 한 10 정도로 주고요. 자, 이 안에 이미지를 좀 채워 보겠습니다. 그냥 여기에 컨텐츠를 하면은 자, 이렇게 버튼이 하나 나왔죠, 그죠? 자, 크기를 좀 줄였습니다. 이미지 버튼이 있는데요. 자, 요 사이에 그림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요. 소스에 자, 우리는 이미지에 캣이 있습니다. 자, 이미지 사이즈를 조금 줄일까요? 하이트를 한 200 정도만 할게요. 컨텐츠라고 줬는데 이게 컨텐츠 버튼의 컨텐츠죠. 자, 근데 위에다가 컨텐츠를 또 주었기 때문에 에러가 난 겁니다. 얘는 지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버튼 위에 그림이 들어갑니다. 자, 버튼의 위드스를 좀 생략해 보겠습니다. 자, 버튼이죠. 버튼에 그림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지 크기를 가로를 한 250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의 크기도 저기에 맞춰서 네, 버튼이 표시되도록 높이가 딱 맞게 내려오진 않네요. 자, 이렇게 버튼 위에 그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스크롤 뷰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냥 이미지
자, 그냥 이미지를 넣으면은 그리고요. 스트레치를 넌으로 해줍니다. 자, 그럼 그림이 굉장히 그 원본 크기가 굉장히 큰 그림인데요. 굉장히 크게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저 윈도우 프로그램 안에서 보려면 스크롤 뷰라는 것을 사용하면은 편리합니다. 자, 하이트를 적당히 한 300쯤 주고요. 위드스도 적당히 300 정도로만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크롤 뷰 안에 이미지를 넣고요. 자, 세로 스크롤은 생겼는데요. 가로 스크롤은 별도로 생기지가 않았네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가로 스크롤도 추가를 해줍니다. Horizontal Scroll Bar Visibility를 오토로 하겠습니다. Ctrl S, Ctrl F5. 자, 그랬더니 수평 스크롤도 생겼고요. 네,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뷰 박스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버튼을 하나 만드는데요. 버튼의 컨텐츠에 A자를 넣고요. 자, A자가 들어갔죠? 자, 실행을 해보면 이 A자가 뭐 적당한 크기인데요. 여기 글자 크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 버튼에 뷰 박스를 한번 뷰 박스라는 것을 넣어 보겠습니다. 뷰 박스의 스트레치를 필로 하고요. 그 안에 버튼 컨텐츠를 넣었습니다. 자, 실행해 보면요. 자, 이 너무 커서 안 보입니다. 하이트를 한 200 정도로 하고 위드스를 200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뷰박스의 크기에 맞춰서 버튼이 확장이 자동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쓰여진 그 글자도 이미지처럼 그대로 확대가 되어졌습니다. 자, 방금 살펴봤듯이 뭐 보더나 그다음에 스크롤 뷰어, 그다음에 뷰박스 같은 것을 이용하면 좀 더 편리하게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관심 있는 사람은 여기 링크를 따라가서 비디오 재생하고 멈추고 정지하는 요 예제도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예제는 타이머인데요. 자, 시작을 하면은 여기 일씩 증가가 되고 멈춤을 하면은 멈추겠죠. 그 다음에 초기화를 누르면 다시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예를 통해서요. 이 예에서는 그 화면 디자인, 여기서는 컨트롤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제 그 쌓여 있는데 뭐 스택 패널을 이용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스택 패널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리드 패널 사용을
연습하기 위해서 그리드 패널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 디자인에서 그리드라고 해주고요. 윈도우 안쪽에 그리드를 정의를 하고요. 자, 이때 들어가야 될 게 하나, 둘, 셋, 넷. 로우로 4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grid.row definitions라고 해주고요. grid.row definitions 해주고 그 안에 각각의 로우를 define 하면 됩니다. 그래서 row definition 그 높이 height만 줬습니다. height를 그 별표라고 해주면은 이 얘네들이 적절히 그 크기를 균등하게 나눠 가집니다. 자, 로우를 define 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컨트롤이 레이블 컨트롤, 네, 버튼 컨트롤이 3개씩 들어갔죠. 자, 이 녀석의 위치를 정해 줘야 되는데요. grid.row로 지정해 줍니다. grid.row에 0을 지정해 주면 그리드 첫 번째 로우에 이 레이블이 배치가 되는 거고요. 버튼에 대해서는 grid.row에 1번 그 차례대로 1번, 2번, 3을 그 배치를 해 줬습니다. 차례대로 들어올 테고요. 그다음에 컨텐츠는 시작 멈춤 초기화 이렇게 줬고요. 그다음에 폰트 사이즈 레이블의 폰트 사이즈를 60 상당히 크게 해줬고요. 요 레이블의 변수 이름을 타임 레이블이라고 지정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horizontal content alignment 뭐 센터 가로 세로 가운데에 센터 얼라이먼트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start btn, 버튼 btn, reset btn 뭐 이런 함수가 호출되도록 그 이벤트 처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화면 디자인이니까 그 개발자가 아니고 디자이너도 충분히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자,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 부분입니다. 자, 타이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의 윈도우 스레딩이라는 것을 씁니다. using system windows threading 얘를 그 포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출력하는 숫자를 위해서 여기 그 멤버 변수로 int count 0으로 초기화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얘 스레딩이 제공하는 디스패처 타이머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디스패처 타이머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타이머라는 이름으로 주었고요. 디스패처 타이머 줬고 그 다음에 그 메인 윈도우 생성자에서는 기본적인 일을 하고 그 타임 타임 메시지 윈사미에서는 WM 타이머였죠, 그죠? 그 타이머가 동작하는 인터벌을 지정해 줍니다. 타이머.인터벌 해서 여기에는 타임 스팬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에 from millisecond 1000이라고 해주면 1초마다 그 틱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타이머에 틱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 타이머 언더바 틱이라는 함수를 호출하시오 라고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을 해주는데, 자, 이때 사용하는 게 이벤트 이름이랑 더하기 요런 연산자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이벤트 핸들러랑 관련되어 있는 그 C# 문법은 딜리게이트라는 것인데요. 관심 있는 사람은 더 공부를 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스탑이나 리셋, 스타트를 누르면 타이머의 스타트를 하고요. 스탑 버튼을 누르면 타이머의 스탑, 그리고 리셋 버튼을 누르면 스탑을 하고 카운트를 다시 0으로 해서 그 타임 레이블에 0을 출력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머 틱에서는 카운트를 증가를 하면서 그 레이블에다가 적당히 값을 설정해 주면 되겠죠. 자, 타이머 예제 간단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우를 그리드 로우 데피니션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요 로우 데피니션을 4개씩을 해줍니다. 자,
자, 4개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줄이 그어지면서 하나, 둘, 셋, 4칸이 완성이 됐죠. 자, 그럼 첫 번째 레이블을 좀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다음에 컨텐츠로는 일단 0을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폰트 사이즈를 좀 크게 할 텐데요. 폰트 사이즈는 6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horizontal alignment 또는 vertical alignment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헬프가 나오니까 작업을 해줘도 되고요. 잘 모르겠으면 선택한 다음에 레이블을 선택한 다음에 레이아웃에 horizontal alignment 가운데, vertical도 가운데 이렇게 해주면 얼라이먼트가 됩니다. 자, 센터로 다 얼라이먼트를 했죠. 그 다음에 나중에 사용되기 때문에 변수 이름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레이블이니까 lb 카운터라고 하겠습니다. lb 카운터. 아이고, 이름이 잘못 갔네요. 여기 레이블의 이름이 가야 되죠. lbcnt 줄여서 lbcnt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하나씩 넣어야 되는데요. 버튼을 하나씩 넣는데 컨텐츠로는 일단은 스타트 하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스탑, 리셋 이렇게 3개를 넣어줬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위치를 지정을 하지 않았더니 이것들이 다 섞여 있죠. 자, 레이블은 그리드에 로우에 0번을 지정하면 될 것 같고요. 맨 밑에 거는 0, 1, 2, 3을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탑은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스타트는 1을 지정을 하면 해당 위치에 딱딱딱 들어가게 됩니다. 경계가 여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마진을 하나씩 좀 넣어주겠습니다. 마진은 한 5 정도 넣겠습니다. 마진. 자, 버튼에도 5 정도 넣고요. 자, 5씩 넣으면은 사이는 10칸씩 띄워지겠죠? 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커야 되겠네요. 버튼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버튼의 크기를 조금 줄이죠. 하이트를 한 50 정도씩만. 자, 얘를 조금 더 크게 첫 번째를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자, 2로 해서 2배로 만들었죠. 배가 너무 크면 1.5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5로 하니까 적절한 크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살짝 모자라네요. 2배로 하겠습니다.
예, 적절한 크기로 배치가 됐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핸들러를 달아주면 되죠. 예, 스타트의 핸들러, 스탑의 핸들러, 자, 버튼의 이름을 달아주지 않아서 그냥 그 버튼 클릭 원투 이런 식으로 이름이 그 핸들러가 달아졌습니다. 자, 이름을 좀 달아주는 게 좋았을 텐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타이머를 쓰려면 using system 다음에 윈도우즈에 threading을 해주고요. 얘를 넣어주고요. 카운터는 일단 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머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죠. 디스패처라는 디스패처 타이머라는 게 있는데요. 예, 디스패처 타이머의 변수명을 타이머라고 하겠습니다. 자, 타이머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타이머에 인터벌이라고 있는데요. 인터벌에 타임 스팬이라고 있고요. from millisecond라고 해서 1000을 넣어주면 1초 간격이라는 것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타이머에 틱이라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그 이벤트 핸들러를 달아줍니다. 타이머에 틱 이렇게 핸들러를 달아줍니다. 자, 그러면 private void 타이머에 틱 이렇게 자, 여기 파라미터는 보통 오브젝트에 sender가 들어가고요. 이벤트 아규먼트를 하나 넣어줍니다. 자, 이 부분이 처음 나왔죠? 네. 카운터는 이제 틱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타이머를 카운터를 일씩 증가하면 될 거고요. 여기에 컨텐츠에다가는 이 숫자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포맷에 자, 카운터의 값을 이 위치에 출력하라는 거죠. 그래서 문자열로 만들어서 이 컨텐츠 lbcnt에 컨텐츠에 넣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가 스타트였죠. 그러면은 타이머에 스타트 함수를 호출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는 타이머에 스탑을 호출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리셋 같은 경우에는 타이머에 스탑을 호출해 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카운터를 0으로 설정해 주고요.
다시 0이 출력되도록 레이블에 0이 출력되도록 해줍니다. 자, 스타트 버튼 누르면 1초에 1씩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탑 누르면 멈출 테고요. 리셋하면 다시 0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 타이머는 별도로 그 컨트롤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요. 여기 도구 상자 목록에 별도로 타이머가 제공되지 않죠. 예, 폼 기반으로 할 때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방금과 같이 이렇게 코드상에서 직접 그 이벤트 핸들러를 만들어 설정해주고 그다음에 코드 구현해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이머를 쓴다고 하면은 요 예제를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기 디자인인데요. 여기 계산기를 다음과 같이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리드 패널 사용법을 좀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로우만 쓰는 것이 아니고 컬럼도 이렇게 나눠지니까요. 그리드 컬럼 데피니션이라는 게 추가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안쪽에 컬럼 데피니션에서 4개씩 딱 들어가 있고요. 또 로우 데피니션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6개가 딱 들어가고요. 여기에 이제 별표 앞에 2배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것들보다 그 높이가 2배가 더 크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여기 앞에 다 1이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요. 여기에는 그 계산기에서 누르는 값이 출력이 돼야 되는데 레이블을 썼고 컨텐츠는 일단 0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허리전털 얼라인먼트를 오른쪽으로 얼라인먼트를 했고요. 그다음에 버티컬로는 바텀 아래쪽에 얼라인먼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60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그 새로 추가된 게 그리드 점 컬럼 스팬인데 컬럼이 지금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의 컬럼으로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컬럼을 확장을 시킵니다. 4개로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4개가 하나의 컬럼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레이블에는 특별히 여기에 숫자를 쓰기 위해서 그 변수 이름을 지정해 놨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버튼에 대해서는 그 다음과 같이 위치를 grid.column 0, 0번 컬럼이죠. 그 다음에 grid.row 1, 1번 로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위치를 지정해 주고 다음에 적당히 그 컨텐츠에는 지금 H라고 줬고요. 마진을 5로 줘서 요 경계에 그 5칸 정도가 띄워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이름도 여기 별도로 줬고요. 다음에 클릭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게끔 핸들러 함수를 달아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구현을 해주면 되겠죠. 자, 패널에 대해서 그 그리드 패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뭐 다른 패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면 여기 튜토리얼을 참조하기 바랍니다.